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일주일이 라방을 하니까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1시간 음, 방송이지만 그 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음, 되잖아요. 음, 방송 이게 세팅이 이제 저희가 아직 연예인은 음, 아직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다. 음, 연예인은 아니지만 나름 준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방송이 그냥 라이브니까 딱 키면 한다 이런 게 음, 아니고 이 이거에 소요되는 음,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하루가 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금방 같습니다. 가네요. 네. 이것만 하다 보면은 음, 일주일이 진짜 뭐 준비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요 라이브도 또 다른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라이브만 한 3번 하면 그냥 훅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네.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11월도 거의. 내년 네. 계획을 저희는 사실 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남은 음, 기간 동안에도 저희 라이브 음, 예,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내용. 근데 제가 음, 요즘 주겸이나 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정말 저도 이제 약사기 때문에 다양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금만 가지고도 과연 이렇게 오랜 음,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 근데 아직도 해야 될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거에 사실 놀라고요. 어, 그리고 아무리 해도 제가 또 드릴 이야기가 있고 음, 또 한 번에 이 어떤 성벽과 같은 소금에 대한 어떤 유해성 이런 음, 논란들이 정말 만리장성처럼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 이게 참 쉽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금의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 비뚤어져 있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악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음식의 수준으로 그냥 바라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먹어야 될 물질을 마치 약이나 뭐 그 특별한 어떤 특정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위해서 하는 그런 특수 물질처럼 잘못 이해가 되면서 정말 그 인식 변화를 하는데 저의 어떤 노력과 열정과 시간 각고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 오늘도 제 이제 다른 채널에서 네. 소금 이야기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오, 아, 소금 먹어도 되는군요. 예. 어머나, 무슨 이게 첫 번째 그걸 보고 너무 놀랬고요. 그게 일단 충격적이네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분이 아, 밥을 안 드실까요? 그러니까요. 음식 식사를 하실 거 속에, 네, 아니에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있습니다. 저희 고기 맞아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에 혈액을 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음, 혈액 안에 동물도 다 똑같이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 태어나서 한 번도 미역 안 드셨나요? 또 오징어나 해조류들 음, 안 먹나요? 저 소금 먹어도 되는군요. 이 댓글에 너무 경악을 금치 그러니까요. 못했고, 두 분 또 어떤 분은 이 바다의 오염은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마치 음, 소금을 아예 안 먹을 것처럼 말씀을 아, 하세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 오염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물질은 없습니다. 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소금 안 먹고 살겠다는 건데, 오염 음, 때문에? 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음. 소금을 대체할 다른 물질은 없어요. 근데 저에게 그 댓글이 영상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 제가 해도 이 일은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저도 지금 사실 충격을 살짝 받았거든요. 어, 소금 없이 아마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금 음, 없이 요리를 할 수가 없는데 재료에도 이미 소금이 다 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금에 대한 이해도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지금 초급부터 고급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 각각의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런 교육과 같은 방송을 하려면 정말 오래오래 해야 네. 되는구나 싶습니다. 이재희 님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재희님 오늘 오셨어요. 네. 미국에서 헬로 헬로 그러니까요.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국내에서 얼마든지 어떤 분은 저에게 무슨 지령이 내렸냐?
왜 이렇게 소금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슨 뭐 제가 아 결국 소금 장수 소금 팔려고 나왔네 이렇게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뭐 소금 장수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우리 이재희님처럼 정말 방송 보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라이브도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의 이런 활동을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오염이라는 얘기 때문에 너 소금이 얼마나 오염됐는 줄 알아? 어떻게 소금을 먹으라고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약사님이 저보단 아프리카 전문가인데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는 너무 물이 귀하니까 네. 정말 그냥 흙탕물도 먹더라고요. 다른 맑은 물을 먹을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소금이 오염됐다는 이유로 소금을 안 먹겠다? 저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 같고요. 일단은 먹어서 채워야 될 부분 채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 먹지 마세요라는 선택보단 흙탕물을 먹는 거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에게는 최선은, 그러니까 완벽한 선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지구인들에게. 네네네. 단지 차선과 차악만 있을 뿐이에요. 최선과 네, 차악. 네. 예. 그러니까 저희에게 완전 무결한 뭐 그런 오염되지 않은 청정의 무엇? 과연 그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다 순환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양 오염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토양은 오염되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저에게 이런 반론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 해수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70%예요. 네. 지구의 무려 70%. 그렇기 때문에 희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걸 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고요. 그리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해류라는 게 있고 네. 파도라는 게 있고 조류라는 게 있고 네. 끊임없이 희석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양도 토양에 비해서 엄청 더 방대합니다. 그런데 토양은 어떤가요? 순환의 구조를 가지기 굉장히 바다에 바다보다는 비해서는 훨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이죠. 지금 완벽히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런 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께 그렇다면 당신은 뭘 드시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금이 아니고 다른 해조류? 해조류는 그런 바닷속에 있지 않나요? 네. 우리가 바다 물질을 먹지 않고 우리 인체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뱃속에서부터 저희는 바닷물에 담궈져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바닷물. 거긴 오염이 안 됐나요?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성과 생명을 이어나가는 노력과 투지 안에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 무결한 곳에 살 수도 없고 완전 무결한 어떤 그곳이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건강한 어떤 환경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약간의 호르메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태롭게 할 때 우리의 어떤 생명력은 더 증가되고 맞아요.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깨끗함, 완전 무결한 무슨 오염이 없는 곳 이런 거 찾을 필요 굳이 없다라는 네. 거. 오늘 방송 시간에 또 제가 약간 댓글 때문에 살짝 네. 지금 늘 우리가 저도 약사님 덕분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소금이 우리나라 너무 쉽게 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맞습니다. 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하다는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소금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요. 네. 지금 뭐 사막이나 이런 어떤 내륙에 있는 몽골 같은 나라 얼마나 불쌍해요. 미역 하나도 먹을 수가 네. 없어요. 그 나라는 다 투석하면서 죽습니다. 신장이 다 망가진다고요. 우리 소금 먹으면 신장 고장 난다고 잘못 알고 있죠. 몽골은 평균 수명이 제가 몽골에 갔다 왔을 당시만 해도 50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요. 신장이 그냥 대부분 투석환사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바다가 가까운 게 삼면이 바다인 게 엄청난 축복이고요. 맞아요. 바다 음식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끊임없이 먹을 수 맞아요.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맞아요. 제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었는데 거기 내륙 국가거든요. 근데 맞죠. 내륙 국가에 있으니까 무역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비싼데 짐바브웨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버스를 타고 뭘 사라고 하는데 설탕 한 포대를 사려고. 아이고야, 참. 그러니까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해안가에 사는 나라가 갖는 축복이라는 엄청. 거를 여기서 살 때 몰랐죠. 너무 축복이라는 걸. 근데 너무 제한적인 나라에 살아보니까 그거를 정말 체감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재희님 말씀처럼, 이재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공부할수록 미국에서 주견 클리닉을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네. 저희 나라가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을 더 폄하하고 있는지도 맞아요. 몰라요. 네. 귀한 줄 모른다는 맞아요. 거죠. 이재희님도 미국에 주견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저희 나라의 건강의 지식과 어떤 산업의 수준은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또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또 이런 물자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히려 그래서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네. 이런 어떤 약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시야, 네. 현미경적 사고 때문에 더 귀한 걸 잃어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주겸이라는 귀하고 좋은 소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서 어떤 분은 저에게 뭐 말돈 소금 어때요? 계란도 어때요? 히말라야 어때요? 아니 한국에 이렇게 좋은 소금이 있는데 왜 자꾸 외국에 가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금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근데 더 좋은 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네. 무역에 더 많은 투자와 그 돈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자체의 그 가격의 어떤 그 소금 자체의 어떤 물질의 가격보다 이 무역하면서 올라가는 돈이 덤으로 더 얹어져 있는 또 물질이 이동하는데 물류에서 더 이렇게 덤으로 얹어져서 비싸게 산 소금을 그걸 왜 드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국에 너무 귀한 네. 금과 같은 소금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재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겸을 못 구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귀국하실 날만을 기대하고 한국 계시잖아요. 분들은 지금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말돈 소금 어때요? 계란도 어때요? 맞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라 천일염 최고고요. 그 천일염에서 좀 더 나은 약간의 인간의 가공이 좀 더 필요해서 완벽한 약의 수준으로 내가 건강요법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면 천일염 쓰시면 돼요. 주겸 쓰시면 돼요. 천일염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밭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 먹는 거와 같다. 근데 약간의 불순물도 좀 털어내고 그리고 이런저런 영양제 드실 바에는 하나로만 건강 관리하시기엔 너무 좋으니까 주겸의 항산화력과 강알칼리성까지 좀 얻어가시면 좋으니까 약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건 주겸이다. 네. 그래서 말돈 소금 드실 바에는 그냥 천일염 드세요. 네. 그 천일염밖에 난 사 먹을 돈이 없다. 그럼 천일염 좀 끓여서 드세요. 그러면 좀 낫습니다. 네. 네. 천일염이 전 세계 정말 최고의 소금입니다. 저희 나라 천일염이 맞아요. 전 세계 어떤 천일염보다 최고입니다. 네. 그 사실 저희 댓글에 정말 어디 소금 어때요? 어디 소금 어때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천일염이 전 세계 최고고 네. 제가 글로리님의 댓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항상 저희한테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 계셔서 제가 공유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리님께서 약사님 설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되네요. 주겸 마시고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행복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네.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서 이걸 가져왔더니 어떻게 다른 분이 알바 아니시냐고 이분한테 그러니까 글로리님이 저 알바 아니에요 이렇게 네. 남겨주실 정도로 저희의 팬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재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진출을 네. 해야 되지 않나. 이재님을 위해서. 네. 주겸 클리닉이잖아요, 심지어. 주겸을 그러니까요. 사고 싶다는 게 아니고 뭔가 클리닉을 하고
쪽으로 네.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음. 정열적으로 공부를 맞아요. 하시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가족우리님은 지금 아직 출동을 안 하고 계신 가족우리님 상황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삐용삐용 가족우리님을 가족우리님 찾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썸네일로 올려드린 주제가 약사님, 역류성 식도염, 헬리코박터, 위장약만으로 고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썸네일을 남겼습니다. 네네네. 네, 위장 환자가 정말 많고 약국에서도 정말 많이 뵙는데요. 사실 위장약 저희가 약 드리면서도 위장약만 그냥 몇십 년 드시면서 고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답답한 마음에 썸네일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왜 위장약 그렇게 오래 먹어도 고칠 수가 없는지 약사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네. 정말 그 안타깝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뭐 이런 감염된 분들이 지금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저는 10대에서도 지금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10대는 사실 그 만성 질환이 없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요즘은 위장병, 과민성 대장 증상, 그다음에 알러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10대들의 가장 3대 질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10대들이나 20대 초반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역에 네. 학원가에서 약국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3대 질환이 그런 거예요. 이미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전 있습니다. 아예 얘기를 하고 약을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까 있을 거라고 하고 이제 뭐 처방을 받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많은 게 두통. 두통. 예, 뭐 거의 두통과 이 세 가지는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여학생들한테 많은 게 생리통. 이제 이 네 가지 질환.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아예 두통도 두통이라고 말을 안 하고 편두통이라고 아예 진단까지 해가지고 와요. 예.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환이 전부 다 하나의 원인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장 질환이랑 두통. 네네. 이 하나의 질환에서 시작한다. 네. 네. 언뜻 듣기에는 서로 정말 다른 질환 같은 그렇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이런 통증. 예. 그리고 어쨌든 헬리코박터든 역류성 식도염든 위장 통증, 두통도 통증이잖아요. 네. 이 통증의 출발은 전부 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통증을 이제 다스릴 때 전부 다 그 항히스타민제 종류를 쓰죠. 제산제도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라는 걸 아시죠? H2 브로커라고 해서 네. 예, 그것도 히스타민 물질.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위장 통증도 우리가 탈수가 일어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히스타민은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끌고 오는 애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콧물도 나고 가래도 끼고 하는 네.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위산도 분비시키는 거예요. 위산도. 네. 위가 너무 쫙 말라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스타트는 어디에서 스타트가 되냐? 뇌에서 물이 말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뇌 탈수가 일어나면. 뇌는 탈수가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뇌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냥 뇌세포는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그때 이제 위장이 이 히스타민 물질 중에 하나가 위산입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산제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탈수다. 탈수다. 예. 그래서 소금물로 탈수를 보충하면 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올 일이 없다라는 그쵸. 네.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무조건 뇌에서도 강력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것도 이제 뇌 혈관의 강력한 수축과 이완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 물질이 뇌 탈수에 그러니까 뇌 그 두통의 가장 큰 그 원인이 되고 이제 히스타민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통제라든지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또 다시 탈수가 일어나서 뇌가 점점 이제 만성 두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스타민 자체가 물을 끌어오는 애인데 탈수여서 물을 끌어오는 애라서 분비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통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질환과 두통이 하나에서 출발한 원인이 된다라는 그래서 거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뇌가 말라 있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도 말라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요즘 학생들이 어때요? 물을 먹는 걸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물론, 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맞아요. 반대로 이제 커피나 차류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시원하게 가잖아요. 네. 그때 물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소금도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 잘 가니까 내가 물을 많이 잘 마시고 있구나. 그쵸, 화장실 잘 물을 가니까. 많이 먹어서 소변을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커피의 양보다 2~3배 이상의 예, 소변이 나간다는 생각도 안 하지만 네. 심지어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도 소금도 나가고 같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지금 소금 과다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저나트륨 혈증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소금 부족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것들이 지금 다 우리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네. 지금 조금 소금 얘기를 하니까 막 과다를 엄청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정제염이 없던 시절, 이때는 소금에 대한 어떤 그 유해성이나 또 뭐 다른 논란이 없던 시절에는 보통 유럽에서는 소금을 40g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얼마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나요? 나트륨으로 5g 정도 제한을 네.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5g, 뭐 12g, 뭐 이 정도 9g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 탈수의 시대에 살지 않았을 때도 30g, 40g 굉장히 편안하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탈수 습관이 너무 많죠. 물도 아예 안 마시고 있고 오히려 물을 빼는 나트륨을 빼는 음료를 엄청 많이 마시고 있고 또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많이 먹고 있죠. 맞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위나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소금물 얼마나 먹어야 돼요? 뭐 이만큼 먹어도 돼요? 아니면 맹물 추가로 안 먹어도 돼요? 마치 계속 소금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물질처럼 네.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안 먹는 게 훨씬 더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장에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제산제부터 선택을 하시는데 네. 제산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가요? 항히스타민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물이 필요해서 물을 끌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걸 차단시켜 버리면 더 심각한 탈수에 빠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위장은 점점 더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통증을 잠깐은 먹었을 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장 환자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약으로 처음엔 낫는 듯하지만 5년, 10년 먹다 보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더 악화되어 간다는 건 아마 위장병 환자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위장약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위산이라는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산과 중화하는 그 위산 중화 물질이 부족한 게 문제지 위산 자체는 정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위산 물질을 자꾸 이제 걷어내면 우리 몸에 탈수도 같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히스타민이라는 우리 몸에 물을 끌고 다니는 그런 물질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더 심각한 탈수에 빠져요. 그러면 제산제만 열심히 먹으면 뇌도 점점 더 탈수에 빠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이 제산제만 열심히 뭐 몇십 년을 열심히 먹는다. 나중에 치매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산제만 열심히 먹어도.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위장약만으로 위장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오히려 위장병이 몇 년 먹으면 나중에는 내 몸이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네. 그것 때문에 네.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네, 거를. 위만 안 낫는 게 아니라 네. 아 이제 약이 내성이 생겨서 안 듣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탈수를 계속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위산도 안 나오지만 위산을 중화하는 물질도 동시에 안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위가 망가지는 상황이 되고 계속 소화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통증은 둘째치고.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타장기까지 이제 문제를 주죠. 네. 그래서 특히 어디에 이제 문제를 주냐? 뇌가 계속 말라서 지금 신호를 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이제 뇌를 살리려고 나온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위장이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위산이 분비되니까 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본 건데 이걸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이라는 물질로 이제 안 나오게 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건 어디가 필요해서 그 위산이 나왔을까요? 뇌가 필요해서 이 사인 때문에 동시에 어떤 위산 분비가 된 건데 예, 이거를 자꾸 약물로 제재를 했을 때는 뇌 피해가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뇌가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다들 치매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산제만 꾸준히 먹어도 치매 위험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산제를 먹었을 때는 위장이 속쓰림이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이지장 궤양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에서는 강한 산의 물질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그 문턱, 유문이라는 그 문턱에서 이제 지나갈 때 샤워를 해요. 어떤 샤워냐? 중탄산염이라는 게 뿜어져 나오면서 위산을 알칼리화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십이지장은 산에는 아무 방비책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알칼리성 물질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탄산염도 결국에는 물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산제 먹은 사람들은 이 중화할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문은 안 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중탄산염이 부족한 사람들은 안 열려요. 네. 근데 언젠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보면 체알칼리화가 안 된 물질들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십이지장 궤양으로 발전을 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못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머물거나 올라오면서 역류성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예, 이제 우리 몸에서는 첫 번째는 차라리 역류를 하자. 차라리 역류를 하자. 예. 왜냐면 십이지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면 우리 몸에서 또 불락하는 기능 때문에.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올라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쇄적인 반응.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수의 시작에서 뇌가 마르니까 빨리 뇌탈수를 보존하고자, 보상하고자 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위산도 분비된 건데 이걸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제산제로 해결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금물로 해결해야죠. 네. 소금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위산 중화도 같이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점액층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수분층이기 때문에 점액층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해서 넘어가면 될 것을 예. 그것을 오히려 이 위산을 걷어낸다라는 제산제를 쓰게 되면 뇌에 있는 물도 같이 걷어내지고 중탄산염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십이지장 궤양으로 다시 그 불이 번져가던가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역류를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 탈수라는 거예요. 결국 약사님 지금 언뜻 지나가는 말로 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불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 네. 불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거나 올라왔을 때 네. 또 다른 십이지장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을 한다. 불이 왜 옮겨가니? 결국 물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 그래서 그렇죠. 소금물만 마셔도 이런 질환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제산제를 먹거나 하는 위장병 약들은 물을 오히려 마르게 하는 그렇죠.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실 정리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네. 분들은요. 네.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십이지장 궤양에서도 이해를 이제 약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헬리코박터는 얘는 뭐 균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얘는 네네. 어떻게 또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식초는 살균 작용이 있다고 많이 하죠. 네. 예, 그 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균은 이제 산에 잘 살고 그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아, 유산균. 산성 물질을 계속 뿜어내면서 음. 이제
예, 그 산도가 행복해 하는데 오, 네. 우리한테 유익하잖아요. 네. 유산균. 음, 근데 헬리코박터는 오히려 음, 산도가 음. 떨어질 때, 즉 알칼리화로 기울 때 더 신이 나는 애예요. 어. 대부분의 유해균들은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위장의 산도가 자꾸 알칼리화로 기울 때, 그럼 제산제를 먹으면 어때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신났어. 헬리코박터. 이미 신났어. 신났어. 네. 신났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자기를 계속 보호하는 이 뒤집어 쓰고 있는 보호막도 있습니다. 무산도 가지고 있지만 어, 실제로 알칼리성 물질을 계속 분비하면서 네. 이 위산을 계속 중화하는 애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강산으로 위산을 뿜어내 주면 저절로. 예,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에프킬라 뿌려도 네. 썩은 음식 놔두면 계속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초파리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초파리를 막 에프킬라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거기에 어때요? 포도 껍질 놔두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그냥 세균이 초파리가 좋아하는 물질을 계속 놔두면 네. 아무리 에프킬라 뿌려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의 힘이에요. 아. 우리가 작지만 진짜 초파리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작지만 죽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초파리 죽이기 쉽지. 저희가 포도 껍질 요만한 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초파리는 계속 생겨요. 네, 그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더라고요. 작지만 우리가 그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네. 우린 절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작지만 우스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맘모스도 결국엔 바이러스 하나로 죽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항생제로 아무리 때려 죽여봐야 네. 산도만 우리가 알칼리로 살짝 기울이면 또 생겨요. 근데 그 알칼리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위장약이 네, 제산제가 되는 거잖아요. 산을 계속 걷어내주니까 헬리코박터 아싸 신난다. 내가 살 수밖에 없다. 네. 헬리코박터를 우리 위장에서 0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우리와 늘 공존하고요. 미생물 우리랑 못 싸웁니다. 왜? 제가 약사님이랑 싸우는데 제가 투명 인간이 되면 약사님 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똑같아요. 걔는 투명 인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생물과 전쟁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하고 그 전에 무슨 창궐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했냐면 자꾸 싸우려고 그러죠. 네, 세균이라든지 제균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자꾸 취하고 있어요. 미생물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미생물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좋은 미생물하고 싸워요. 좋은 균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자기들끼리는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투명 인간끼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헬리코박터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유산균을 많이 살 수 있는 산성화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산도를 계속 높여주면서 네. 반대로 위산이 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되는 소금물을 주지만 또 얘는 모두 주나요? 동시에 점막의 물질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화할 수 있는 물질도 결국에는 소금물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가 같이 높아지니까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건 자꾸 인간의 어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때려 죽여야 돼. 네. 위산이 나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제산제로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그다음 영수증 절대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위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위산 과다가 아닙니다. 저산증 환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정말 네. 불편한 진실처럼. 저산증 환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제산제를 주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산이 우리가 좀 생명에 먼저 우선권을 갖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위산을 중화하는 위보호 물질이 생명의 우선권을 가질까요? 우리 몸에서 네, 위산이. 위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살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 무결한 그런 무균 상태의 물질을 먹지 않거든요. 살균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소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벽이 문드러질지언정 우리 몸이 세균 덩어리로 정말 감염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위가 헐면 어때요?
제균이 안 돼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그냥 감염시키는 것보다 훨씬 맞아. 중요한- 폐혈증으로는 한순간 황희안 약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기존 과학적인 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거를 약간 일반인적인 내용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 이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그 근본 원인은 위 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데 반대로 제산제라는 걸 통해서 산을 걷어내 버리면 우리 몸은 정말로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근본적인 치료에서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네. 사실 이런 내용을 어떤 자연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콘텐츠가 그렇지만 자연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면 이 건강 문제가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고 병원 가서 일단 약을 먹으면 낫는 줄 알고 네. 그냥 드시면서 오히려 악화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이런 자연적인 원리로서 약과 내 몸을 한 번 더 사색을 하시거나 생각해 보신다면은 많은 부분 이런 약의 부작용이라던가 약만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사님께서 왜 이 역류성 식도염과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위장 염증 질환,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 이런 걸 없애는데 왜 위장 약만으로 고칠 수 없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고치는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나 지금 약 먹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끊어야 되나? 맞아요. 어떻게 되는 약간 혼란스러우시고 방법을 좀 알고 맞습니다.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소금물을 드시면 아마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계속 따끈한 위장 통증 있으신 분들은 네. 예, 물만 드셔도 통증이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물이 중요한 줄도 몰랐고 소금이 중요한지도 몰랐을 때 진짜 심각한 위장 환자였어요. 네, 약사님. 네, 약사님의 과거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진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랬네. 묵다로 밥다로라는 책을 읽고 네.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산이 희석되니까 음식이 완전 소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 이론을 듣고 이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식사 전후 2시간 전후엔 절대로 물을 먹지 말아라 이러니까 정말 물을 먹을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도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탈수가 심했겠어요. 국 아예 안 먹었죠? 물도 안 먹었죠? 전부 다 마른 음식만 먹었죠? 그러니까 몸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식사 시간 전후로는 좀 안 마시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물을 안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식사 안 드셨을 앞뒤로 것 같아요. 2시간 전후 하니까 물을 마실 시간이 아예 확보가 안 된다니까요. 식사를 1시에 하고 5시에 한다. 그러면 진짜 마실 시간이 없네요. 없어요. 틈이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 건강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콘돈의 카오스. 근데 그게 물 때문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국 건더기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의 제가 있는 게 저는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약사님도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은 저는 모든 이론과 학설을 받아들여보고 이제 실행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제 인생이 정말. 그래서 그분이 본인은 전부 다 마른 곡식들만 씹어서 오로지 침으로만 씹어서 먹고 어떡해. 순수하게 밥을 먹지 않고 잠깐의 시간에만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물 먹는 시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물 500ml도 안 마셨죠? 근데 거기다가 또 커피는 좋아하니까 또 커피는 마셨겠죠. 커피는 된대요? 보나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은 안 돼도. 그 책을 읽고 제가 그때 이 건강의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역류돼갖고 막 쓰려갖고 막 밤에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위경련도 오고 막 근데 그걸 소금물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 도저히 이걸 더 실행할 수가 없겠다. 그래갖고 밥 따로 물 따로를 이제 그만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조금 좋아졌고, 이제 정말 소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위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약사님이 왜 주겸 전문가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흑역사가 엄청 네, 많습니다. 탈수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위경련으로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갔죠. 아, 그 위경련 심하면은 정말 공황장애 올 정도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위경련은요, 약으로 절대 아. 안 됩니다. 무조건 주사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경련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몸이 그 위축성 위염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위축되고 경련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 풍족하면은 사실은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음. 얘기 하셨고요. 우리가 통증 중에서 이런 외부의 이런 통증보다 내장 통증이 훨씬 심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심한 게 생식기 통증. 네,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계 통증은요, 이 겉에 표면에 칼로 찌르고 뭐 다치고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장계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무리 이제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이 뱃속에서 큰일이 난 건 못 참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는 그렇죠. 만약에 말씀이시네요. 사자가 쫓아와도 우리가 네. 막 갑자기 배에서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럼 진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히어로물 이런 거 보면 뭐 팔다리 뭐 총 맞아도 뛰어가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참고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걸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위경련이라든지 네. 뭐 설사가 일어났다. 그거는 못 뛰어간다는 거죠. 네. 저도 유일하게 응급실을 태어나서 한 2번 가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련 때문에. 네. 내장계가 훨씬 심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정말 그 통증이 엄청 심하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일수록 이 탈수에 집중해서 치료를 꼭 위장만큼은 위장은 물을 제일 행복해 하거든요. 물이 없을 때. 네. 이 얘기만 들어도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마치 세차장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네. 750ml 이상의 물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750ml면 이거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수시로 계속 물을 먹어줘야만 이만큼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국이라든지 네. 동치미 국물이라든지 같이 먹어줘야 그래도 그거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마른 음식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요. 네. 마른 음식, 빵, 과자, 이런 뭐 분말류들 이런 거 많이 먹고 휴대 손으로 핑거푸드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잡아서 바쁠 영양제도 때 마른 음식 중에 먹기가 하나죠. 너무 편하니까. 국물 있는 음식은 딱 상 깔고 시간 들여서 먹어야 그렇죠. 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들이 우리 몸에는 엄청난 탈수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가 지금은 점점 어디로 번져가고 있냐? 뇌에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참 저는 희한한 범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가 정상이 아닐까요? 뇌가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사회적 문제, 범죄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일수록 더 많이 나쁜 음식을 먹고 더 많이 탈수를 일으키는 습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뇌를 너무 과흥분시키고, 네. 네, 엊그제도 그 뇌신경 권위자분이 저희 라이브에 출연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아무리 자폐 아이들을 잘 관리하다가도 이제 학교를 보내면 하나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그 대량 급식 속에 미원을 쓰기 때문에 뇌가 과흥분된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미료가 뇌를 과흥분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미료라든지 첨가물들이 탈수를 또 일으켜요. 그럼 뇌는 굉장히 불안에 빠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우리가 뇌가 불안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탈수예요. 왜냐면 탈수가 되면은 뇌 산소 그 용존율이 떨어져요. 우리가 세포에서 산소를 전달받는 건 다 물에 의해서 받지 호흡을 통해서 받았다? 아니요. 호흡도 결국엔 물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 에너지가 가장 좋아하는 뇌 에너지는 뭐냐? 먹어서 쓰는 당이 아니에요. 먹어서 만드는 당이 아니라 뇌는 물에서 만드는 수력 발전기에 의한 그 청정 에너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만 많이 마셔줘도 뇌가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범죄의
그 노출되어 있는 어떤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니면 많이 화가 나 있는 집단들이 물을 과연 좋아할까요? 심리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집단은 물 잘 안 마셔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보면 카페인 음료 엄청 많이 먹고 공부하려고 고카페인 음료 많이 먹고 또 조미료 들어가 있는 편의점 음식들 많이 먹거든요. 네. 에너지 드링크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이 탈수가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제 철이 들어서 보완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 우리 몸은 물도 소금도 저장을 잘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소금을 강조해도요, 이 자리에서 소금을 막 퍼드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손이 잘 안 가게 돼 있어요, 또 심지어. 왜? 희한하게 나쁜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예. 설탕은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소금을 강조하니까 마치 소금이 중독될 것 같고, 소금을 막 과잉으로 빠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몇백 명을 코칭했지만 그런 분 단 한 분도 안 계셨죠. 없어요. 오늘도 깜빡하고 소금을 못 먹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놓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케이크는 허겁지겁 많이 먹고 왔어요. 맞아요. 박사님 매일 이 방송하고 저랑 매일 이 얘기하지만 소금 오늘 과잉 먹었네? 단 하루도 단 없었습니다. 하루도 없죠. 오늘 또 조금 먹었네. 깜빡했네. 오늘도 이러다 저러다 보니 그런 빵은 날이 먹고 100%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맞아요. 소금은 절대 중독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한테 뭐 너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소금 많이 얘기해서 우리나라 뭐 네가 망칠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소금은 챙겨 먹지 않으면 일부러 많이 먹기가 참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저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얻은 정말 데이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짠 음식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보면 뭐 엽떡 많이 먹죠. 당분과 함께 들어가면 좀 가능해요. 단짠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량의 당분은 소금을 다 상쇄시켜요. 엄청난 탈수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소금 다 빼내거든요. 그 과도한 어떤 그 혈당 스파이크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 걔네들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급속한 탈수를 일으켜서 소금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절대 네. 항상 그 과잉의 그 우리 몸은 반동을 일으키죠. 그 혈당 스파이크처럼 고혈당을 짓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보상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죠? 심각한 저혈당이죠. 예, 그런 것처럼 고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단시간에 부종을 일으키죠. 네. 나트륨 때문에 부종은 일으키지만 단시간에 또 뭐가 찾아올까요? 급격한 탈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손실을 계속 일으켜요. 예. 그래서 약사님께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나 헬리코박터 그런 균을 비롯해서 위장병 환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이제 건강한 어떤 식사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어떤 현대인의 상황도 좀 문제를 짚어주셨고 이게 지속되었을 시 나이가 들면 뇌탈수가 올 수도 있다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갈증을 일으키고 히스타민 물질이 발생을 했다. 이거 그게 자체가 발동했다가 이미 뇌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소금을 그런 분들 철저히 챙겨 드시고 제 경험상으로도 위장 환자를 그 소금물만으로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분 중에 하나 대학생 분인데 정말 치료가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장상피화생도 정말 물과 소금 하나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네, 한 달 만에 좋아졌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위장이나 장이 좋아지는 것 가장 해피한 거 물 이상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아주 뭐 나쁜 가공 음식을 먹지만 않는다면 물부터 제대로 챙겨 드셔도 위산이 바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막층이 수분으로 확 늘어나요. 스펀지처럼 딱 빨아들이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인 중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이 계셔서 제가 탈수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오히려 물을 안 마시고 있었대요. 왜냐면 위가 약하신 분들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잖아요. 워낙에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물만 먹어도 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심지어 국물 음식도 잘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탈수에서부터 그런
소화력이 떨어지는 증상, 그것이 더 번져서 역류성식들 같은 증상으로 생긴 건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아직은 약하시니까 그냥 뭐 증상만 좀 조절하기 위해서 국물도 안 먹고 물도 안 드시다가 방금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아주 나이 들어서 뇌에 문제도 오실 수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소금물을 드시되 정말 갑자기 많이 물이 들어가면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약사님이 고혈압 환자나 신장병 환자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링거 맞듯이 조금씩 드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만 먹어도 체할 것 같은 그런 위장질환 환자분들은 물을 소금물 조금씩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약사님? 네, 따뜻하게 드시면 제일 위장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도를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소금물이나 이런 거에 어떤 자극을 덜 받는 거는 입이 축일 정도만. 입을 축일 정도만.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 환자애들한테도 링거를 꽂을 수 있는 이유는 링거의 속도 때문이에요. 네. 0.9%를 심지어 넣잖아요. 근데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죠. 그 속도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조차 없는 속도거든요.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링거 한 병 다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는 충격을 주진 않지만 필요한 만큼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나 소금물 먹고 배불러 죽는 줄 알아서, 나 뭐 속이 쓰려 죽는 줄 알아서, 이런 분들은 다 농도 때문과 속도 때문이에요.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렇게 벌컥벌컥. 그러면은 다 배부르다는 느낌 받아요. 근데 정말 입이 축일 정도, 입을 네네네. 축일 정도의 속도로 드시면 배부르다는 느낌이 일절 못 받습니다. 네. 좋은 댓글이 또 있어서. 네, 보리보리 쌀님도 항상 저희 방송 챙겨봐 주시는 유기농 채소 이제 취급하신 맞아요. 너무 좋은 대표님이시죠. 제품. 네. 네, 소금 중독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소금 중독은 있을 수 없다. 없죠. 절대 있을 수 넘칠 없죠. 수가 없다. 소금 먹는 거는 소금은 몸에서 조절한다. 너무 저희 방송을 잘 챙겨 보시더니 이해력이 아주 높습니다. 높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는 소금 과잉을 지금 걱정할 시대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 즉 소금 부족을 계속 걱정해야 돼요. 네. 커피 마신다? 나 소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혈압이 있다? 나 소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약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시오텐진 억제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 라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이제 나트륨을 계속 재흡수하려고 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약을 혈압약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들은 나트륨을 왜 자꾸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올까요? 나트륨 재흡수를 계속 왜 하려는 호르몬이 나올까요? 나트륨을 따라서 부족하니까 네. 자꾸 재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탈수가 있으니까 자꾸 나트륨을 재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을 때 약이 듣는 분들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걸로 약이 들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지오텐신이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 나올까요? 탈수가 있고 소금이 부족하니까 재흡수를 계속 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 부족이 오히려 고혈압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님께서 또 이거를 계속 저에게 이제 증명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그 약물로서 관리가 된다 그 얘기는 소금을 먼저 먹어보면 아마 몸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신장에 대한 질문이 진짜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나트륨이 심장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몽골에 투석 환자가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물론 근데 몽골이란 나라는 물도 없지만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류를 또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물과 소금의 부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나라는 정말 물 부족에 엄청난 시달리고 있죠. 네. 그리고 내륙에 있기 때문에 소금 부족. 만약에 육류를 그렇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물을 좀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른 일들이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류 위주로 먹는다고 해서 다 그런 결과를 낳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바닷가에 살면서 육류 위주의 소비를 하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는 그렇게 신장 투석을 한다던가 수명이 짧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것이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연구 결과보다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장을 만약에 소금이 망친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신장이 건강해야죠. 안 그래요? 소금을 제일 귀하게 먹고 있어요. 제일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그렇죠. 나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도 항상 저번에도 한 적이 있는 에피소드인데 진짜 소금 장수. 북한에서 소금 장사를 하시던 분이 탈북을 하신 걸 봤거든요. 아, 네. 그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그만큼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그걸 무역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는데 북한에선 소금을 정말 1g도 못 먹어서 몸이 띵띵 부어가지고 부종이 와요. 소금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그분이 눈으로 너무 많이 보셨대요. 그쵸. 예. 맞아. 우리는 그렇지 못 아는 환경에 사니까 뭘 체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소금 안 먹은 상태에서 부종이 오는 거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워서 못 빼내니까 물까지 못 빼내면서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약사님, 결론은 위장병에 대해서도 이제 왜 위장약만으로 고칠 수 없는지도 설명해 주셨고, 이런 분들일수록 소금물을 드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드시는 방법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네.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약사님도 밥 따로 물 따로 잘못된 식사법에 때문에도 이제 위장이 더 안 좋아지셨던 건데요.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죽염을 먹긴 먹되 음식을 통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퍼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 시작했고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12월 4일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 퍼플 식당 오시면은 무료이고요. 오셔서 죽염을 활용한 요리법도 약사님께서 간단히 보여드리고 같이 음식 드시면서 건강한 식사법을 좀 배우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1월 같은 경우는 신정이랑 겹쳐서 그런 특별한 달만 좀 다음 달로 연기되던지 하고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이번이 안 되시면 또 다음 기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죽염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죽염을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헬시 약사몰에서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좀 이거 계속 내가 꾸준히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장 저렴하게 이제 사실 수 있는 기회 때 사시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죽염을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헬시 약사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면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도 하실 수 있을 뿐더러 저희가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죽염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가죽우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네. 다시 보기로 꼭 보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저희 톡방에 이제 소금이 뭐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교감도 흥분돼야 돼요. 네, 또 부교감도 흥분돼야 돼요. 네. 저는 소금이 과잉의 교감을 물론 잠을 깨우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침에 교감이 어느 정도 흥분을 해줘야 일어났을 때 활력도 주고 에너지도 주죠. 그런 네. 부분에서 나트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또 부교감도 활성화시켜주는 게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소금은 어느 양쪽에서도 다 생명에 무조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교감, 부교감, 어느 건 나쁘다, 어느 건 좋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 네. 필요한. 교감이 흥분되는 시간에 흥분돼 줘야 되고, 맞아요. 네, 네. 또 부교감이 활성화돼야 되는 시간에 활성화.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한 거지. 어느 한 부교감만 활성돼도 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활성화된다, 그게 문제인 거지. 활성화시켰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1월에 오신다고. 1월에 퍼플 식당. 네, 1월 8일에 하는 퍼플 식당에 꼭 꼭 오세요. 오신다고. 네. 저희가 사실 이 퍼플 식당을 무료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시간을 만드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무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었을 만큼 이제 저희가 이런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수용해봐야 한 15분 정도의 이제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많이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앞으로 뭐 더 자주 네.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정말 소금을 마치 아직도 걱정했다가 이제 안 걱정하고 먹어도 되겠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챙겨 먹어도 자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네.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 더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드셔야지 네. 예, 이거를 계속 하나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드신다는 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네.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여력과 어떤 에너지, 동력이 계속 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네, 맞아요.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저는 모든 통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통증은 갈증에서 시작됩니다. 탈수. 네. 네. 탈수 상태만 잘 우리가 그러니까 수화죠. 결국에는 우리 몸이 물로 적셔지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두통이라든지 관절 통증이라든지 심지어 탈모도 물로 고치고 있거든요. 소금물로.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탈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계속 물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처방이 유효한 거거든요. 과거에 막 저희가 맘모스가 뛰어놀고 뭐 진짜 원시 세계, 뭐 선사시대 이때 같으면 절대 소금이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탈수의 시대를 살고 있고 고혈당, 고당분의 시대에 살고 있고 반대로 저염식이라는 잘못된 풍조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지금의 많은 질병들을 만들고 그래서 소금이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가족 우리님이 오늘 TV 보셨는데 오늘 TV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 하라고 방송 나왔다고. 아이고 보시면서 얼마나 네. 가슴이 답답하셨을까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께서는 또 환자가 오면 링거를 놓는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네. 예, 요즘은 이런 말씀하셔도요 환자분들이 뭐 콧등으로도 안 듣고요. 요즘은 맞아요. 제 댓글에 오히려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냐면 뭐 정말 맞는 얘기만 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해요. 옛날에 모르고 저염식했다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예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런 댓글이 너무 많고요. 의사 선생님도 아직도 이런 얘기했다가요.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잘못하면 멀매 맞아요. 네가 날 죽이려고 이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그 무슨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그 자기네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맞아요. 3년 전 채널을 우연히 봤는데 신장내과 선생님이 욕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댓글 봤어요, 저도. 네, 욕 정도가 아니라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쇼 닥터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나와서 영양제 엄청 파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는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음식은 그냥 배달 음식 먹고요. 음식은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렇고 칼국수를 전부 다 배달 음식 먹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고 칼국수를 만드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냥 물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시작을 반죽을 해보겠다는 어. 거예요. 근데 그걸 발효하는 것도 전혀 모르시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밀가루만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온 주방을 막 난리 법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코믹하게 그냥 하는데 그분이 요즘 좀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거기 댓글에 너무 기억이 남는 게 나는 저 사람이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고 영양제만 40개 먹는다는 말에 이미 신뢰가 없었어. 이렇게 누가 댓글을 쓰신 거예요. 네. 되게
뭐라 그럴까,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음. 저도 사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영양제로 다 채워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지금 아픈 이유도 그 말라 비틀어진 영양제를 40개 먹으려면 그리고 그 탈수가 완벽히 일어나는 그런, 그리고 뇌가 과흥분되는 그런 배달 음식, 조미료가 다 배달 음식과 그 다음에 섭생을 전혀 강조하지 않으셔서 네. 정말 그분이 아픈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음. 일이 아닌가. 그리고 20살도 안 된 아들에게 탈모약을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탈모는 탈모약 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제 아픈데 그냥 그 화학약만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약의 부작용으로 지금 더 큰 부작용, 이제 질병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고, 뭐, 저는 의사 약사라고 해서 그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더 오래 공부했고, 더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고 해서 저희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진단이라든지 해부학적으로는 지혜가 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고치려는 그런 시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네, 1시간이 네. 지나서요. 지금 가족으로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아쉬워서. 네네. 네. 결국 오늘 저희는 뭐 주겸이라는 콘텐츠로 주로 지금은 너무 이걸 해도 계속 할 게 많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협회를 통해서 확대하고 싶은 저변을 확대하고 싶은 것은 그 방금 섭생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섭생을 통해서 건강의 주체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가치이기 때문에, 아까 약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지만,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해주시고, 네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위장 얘기 많은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위장의 문제들은 결국 뇌 탈수에서 네. 일어나서 위산 과다 분비를 일으킨 거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소금물만 각자의 편안한 농도, 우리가 막 자극받지 않는 따뜻한 물로 한번 열심히 드셔보셔도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10분이나 더 했어요. 네. 저번에 30분이 밖에 못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찾아뵙는 걸로 저희 하겠습니다. 퍼플 식당 주저하지 마시고요. 많이 오시고요. 맞아요. 15분 이제 선착순 넘어가면 오시고 싶으셔도 맞아요. 못 오시거든요. 네, 지금 한가할 때 많이 오십시오. 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요즘 한창 김장철인데 김장 맛있게 하셔서 맛있는 김장해서 꼭 드세요. 네. 소금 너무 중요하고 네. 김장 속에 건강한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재희 님이 오늘도 주겸팀. 감사해. 우리 주겸팀 화이팅!